자, 230페이지입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의 취득은 이제 예외로 지금 이제 1번에 보듯이 배당 가능한 이익을 가지고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배당하고는 관계없지만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조문은 341조가 이제 그것이고 341조의 2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조문으로 돼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배당 가능이익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자기 주식을 이제 사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거래소에서 사거나 또 공개 매수를 해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식을 소각할 때라든지 그럴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예외로 취득할 수 있고요. 자기 주식은 이제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면은 주식을 많이 사놓으면은 그만큼 이제 물량이 줄어서 그죠? 다른 주주들이 우호적인 주주가 팔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회사를 갖다 먹고자 하는 적대적 기업이 매수에 대항해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에 들어와서는 이걸 좀 완화했어요. 그래서 배당 가능 이익 외에도 341조의 2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외로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2번이 그죠. 이제 2번이 이제 배당 가능 이익에 의한 그 취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단은 오른쪽에 배당 한마디로 그 돈을 내 주식을 사오는데 우리 회사가 이익이 많아요. 요즘에 그렇죠. 요즘에 많죠. 요즘에는 아주 회사가 잘 되는 회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중국 쪽을 갖다 개척해서 이익이 많이 쌌어. 그럼 그 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그만큼은 주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식의 취득의 총액이 뭐 10억이다. 그러면요, 한마디로 대차대조표에서 순자산에서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462조에 각호란 것은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을 만큼만 살 수 있고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배당 가능 이익만을 사용해서만 취득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러려면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을 갖다가 주식에 쓰는 거니까 주주들이 동의해야 되죠. 그래서 주주총회를 열어서 매수할 주식 종류, 숫자, 또 보통 이제 보통 1년 동안 계속 사는 거죠. 계속 하는 거예요, 매수를. 그래서 그 기간, 그리고 이사의 결의로서 배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즉 정관의 이제 요거를 배당에 대해서는 이제 이사의 결의로서 할 수 있다. 일일이 추청하지 않고 그렇게 정관으로 정할 수도 있다가 되고요.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는 아까 말했듯이 뭐죠? 배당 가능 이익이 뭐 10억이, 내가 이익이 10억인데 이익도 없는 거 가지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년이고. 자, 2번. 자, 취득의 실행. 물론 주청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합시다 해가지고 반드시 뭐 이사가 그걸 또 사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격은 우리가 그 주총에서 정해주죠. 법인에서 하는 것이고, 방법은 이제 거래소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그냥 그죠? 매일매일 거래소에서 그죠? 사면 되죠. 그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각 주주가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여기 A1 있고 예를 들면 작게만 하면요. 얘가 만주가 있다. 얘가 천주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내가 사야 될 주식이 내 건데 만주다 그러면 그냥 얘한테 만주 사면 끝이에요? 그냥 안 사. 그러니까 골고루 이 균등되게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할 때도. 그래서 뭐 10%씩 나머지 10%씩 이렇게 자기 비율대로 여기는 100주, 얘한테 100주, 얘한테 1000주 많은 대로 지금 좋은 대로 이렇게 비율대로 사는 것이지 누군 사주고 누구 안 사주고 그게 아니고 균등한 조건이라는 걸 죽으시고 보시면 돼요. 넘어갔습니다. 232페이지. 그 자기 주식에 따라서 당연히 이익이 아니고 그 당해년도에 수익이 안 나서 결손이 생길 경우에는 취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이제 거기 실무상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것들을 이제 써놨는데요. 일단 비상장 주식이 제일 어렵죠, 사실은. 이제 이게 보통 보통 상속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외우지 마세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주총에서 열고, 주총에서 자기 주식을 종류, 수장, 총액 한도를 정하면은 그 주총 의사락을 만들죠. 만들면은 다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그 목적을 결의하고 의사락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4번에 모든 주주에게 자기 주식을 취득하겠다라는 통지를 이제 하는 것이죠. 지금은 다 뭐 전자로 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리고 5번째, 그렇죠. 아까 A1, A2한테 10분의 1씩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이제 작성해서 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신청이 들어오면요, 한 달 내에 주식 양도 대금을 주면 되죠. 그죠? 얘들이 이렇게 신청하겠죠? 그럼 이제 또 회사에 들어올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도 양도세 같은 것들을 내게 됩니다. 다번에, 근데 이제, 그러면 만약에, 아까, 이익이 없는데, 결손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 이거예요. 네, 그랬을 때는 이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다번이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해당, 영용도의 결산기에, 순자산액이, 그죠? 결손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식을 사. 그럴 때는 회사와 이사가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됐죠? 예. 그거 마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례를 하나 볼까요? 사례를. 운수업을 하는 갑회사가 있는데 2011년도 결산총회가 2012년 2월 15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연도가 되니까 2월 25일 날 결산총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 당기의 그 재무 상태상 순자산 중에서 자본금과 과거 적립한 법정 준비금을 빼고 잔액이 1,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주주에게 이제 1,000만 원 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주주에게 이제 500만 원을 돈을 주고 이제 그때 50만 원은 이익준비금을 적립해서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지금 450만 원이죠. 그럼 450만 원이 배당이익이 있는데 거기서 300만 원만큼의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근데 증시가 너무 주가가 올라가니까, 취득을 보류하다가, 2012년, 1년 동안 또 사는 거니까요. 여름 8월달에 가니까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이제 300만 원치의 자기 주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 남은 이익여금은 450만 원 중에서 300이니까 미처분 이익여금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익여금이 150만 원 남았어요. 자, 근데 문제는 2012년 9월 갑자기 석유값이 올라서 석유가 올라서 원가 부담이 높아지고
2012년 연도 말 결산을 해보니까 400만 원의 영업 손실이 났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남은 150만 원, 그 150만 원을 가지고 400만 원을 까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전히 250만 원만큼은 손실이 났어요. 그죠? 그러면 원래는 250만 원어치의 손실을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취득했으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사들은 250만 원만큼의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걸 애우시는 필요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죠? 나중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걸 보면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아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 주식의 처분. 다음 페이지에. 물론 이제 결산하기 전에, 우리가 처분의 손실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는 뭐 관계없다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잘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요거죠. 이런 게 배당 가능 이익 가지고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거죠. 근데 나중에 이게 결손되면 뭐죠? 결손되면 이사가 손배 책임을 져요. 근데 요거는 이익이 없어도 해야 되는 거야. 이익이 없어도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른쪽에 3번 펼치고 보시면요. 거기에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 341조의 2에 있는 옛날에는 5개였는데요. 5개였는데 지금은 1개가 줄었어요. 그래서 4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한 목적 예컨대 볼까요? 회사를 합병하다 보면 자식 취득해야 됩니다. 합병이라든지 또 다른 회사의 영업정보 양수, 또 권리의 실행, 그죠? 내가 압류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돈 받을 게 있어. 돈 받을 게 있는데 걔네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자기 주식이야. 그럼 그것도 압류할 수 있죠? 이렇게 권리 실행을 위해서 또는 단주 처리를 위해서 또 주주가 주주가 아예 사달라고 그래. 주식 매수 청구를 해서 할 때.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소각하기 위해서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이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왔죠. 다음 중에서 자기 취득으로 할 수 없는 것 해가지고 답이 이제 1번이었죠. 1번. 왜냐면 2, 3, 4, 5가 지금 그죠?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4가지다.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겠죠? 그때 어떻게 외웠죠? 제가 그때 합병, 실담매 이렇게 합병, 영업 양수, 실행, 단주 처리, 매수 청구 이렇게 합병, 실담매. 옛날에는 소합병 가는데 소가 빠졌어요. 가지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2번에 영업에 대한 양수가 일부 양수가 아니고요. 전부 양수예요. 전부 양수일 때 하는 거예요. 그걸 슬쩍 일부라 쓰면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5가지를 볼 수 있다. 하나씩 보시면은 여기 방가로 이번에 회사의 합병과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다 보면은 당연히 예외적으로 자기 주식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일부 양수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거기에 원래 보세요. 의결권은 그 일주마다 한 개로 하지만 회사가 가진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할 수 있고요. 그죠? 넘어가서 따라서 회사가 취득한 자기 주식은 의결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100만 주, 전체가 100만 주인데 여기서 10만 주를 만약에 샀다 그러면요.
이 10만 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죠. 그죠? 따라서 일체의 권리가 이제 전면적 휴지라고 하죠. 일체의 권리의 주주권이 중지되는 것이 행사할 수 없죠. 그리고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서 하여튼 산업법 무효고. 자, 사망에 회사가 자 우리가 여기서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것은요. 자기 계산이든 남의 계산이든 전부 다 자기주식 취득은 저촉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배웠던 뭐죠? 지금 배웠던 배당 간의 이익이나 341조 2에 있는 요거 그런 경우 이제 합병, 영업양도, 그죠? 점장도 있죠? 실행, 권리 실행, 단주, 그죠? 매수청구 5가지, 합병, 실담내 이런 경우 외에는 자기 주식 취득은 금지입니다. 금지예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사망에 그 제3자 명의로 취득을 하든 또 그 사람 이름으로 계산을 하든 관계없이 우리가 자기 주식 취득은 저촉됩니다. 그렇죠? 또 회사는 내가 만약에 그러면 담보를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원칙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20분의 1이죠. 20분의 1을 초과해서 자기 주식의 질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권도 그래서 우리가 질권의 경우도 내 거라 하더라도 20분의 1을 초과해서 질취금지예요.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실행을 위해서, 단주를 위해서, 또 4번의 매수 청구죠. 회사가 주식의 양도를 승인을 하지 않고 주식을 매수한 경우, 또 양수인이 매수 청구하더라도 하여튼 그런 경우에도 자기 주식 취득은 불가피하다. 그때는, 그죠? 그리고 합병 승인 결의 등을 통해서 일부 특별 거리에 반대할 수 있죠. 합병에 반대하는 사람이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를 할 때도 그때도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사야죠. 이거예요, 그죠? 여기 합병 실담매에서 매수 청구죠, 매수 청구. 질취에 대해서는 아까 341조에 3에 썼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통 뭐 1차 공부할 때는 제가 이제 나중에 수업을 드릴 거거든요. 드리는데 나중에 1차 공부할 때는 여기 있는 자기주식 취득의 8가지, 오른쪽에 있는 예외 8가지를 보통 그냥 하나 써가지고 와서 기억하시면 돼요. 볼까요? 오른쪽에 합병 실담매죠. 합병 실담매. 거기서 권리의 시행이란 말은 뭐죠? 한마디로 그렇죠. 대물변제. 내가 한다방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물어보니까 자기 주식이래. 그러면 그걸 받아야죠. 대물변제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또 경매할 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또 단주의 처리, 또 주주가 매청했을 때. 근데 이번에 우리가 선택권은 없어졌고요. 자, 문제는 그러면 회사가 근데 이 사람이 얘한테 줘요. 회사한테. 근데 무상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무상 취득도 되는 거예요. 조문에 없지만 무상으로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거. 회사한테 너 가져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보통 옛날에 보면 신문에 안 났습니까? 자기 주식을 갖다가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회사한테. 이렇게. 그죠? 주죠. 오너가. 그죠?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위탁.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위탁 매매업자라는 것은 뭐죠? 증권회사에서 이제 증권회사에서 위탁 매매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식 매수. 이건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K라는 증권회사에서 자기 증권 주식을 가지고 있다. 했거든. 그건 증권회사의 업무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신탁회사가 신탁을 인수한 경우도 당연한 것이죠. 자기 주식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합병 실담매에다가 무상 취득이 잘 나와요. 시험에서 별 치시고.
자, 1번 이제 기출문제 볼까요? 1번. 주주가 그 주식, 그렇죠. 매청. 매수 청구할 때도 회사는 자기 계산으로 예외니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 자기 주식을 나오죠. 회사가 자기 주식을 무상으로 그냥 받았어요.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서 받았어요. 가능하죠? 예, 예외로 인정합니다. 2008년도 문제입니다. 또 기출문제가 회사가 무상으로, 아니에요. 무상으로 취득됩니다. 무상으로 받을 수 있죠. 꼭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죠? 주식은? 잘 나오죠. 회사가 또는 주주나 회사의 채권자 등에 생길지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아니죠. 그런 경우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자기 주식은 예외가 정해져 있는 것이지 뭐 중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위에 있는 8가지 외에 위법한 자기 주식의 취득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취득을 해봤자 효력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회사의 자기 주식에 대해서 금지 규정에 위반한 취득의 효력은 무효다. 그죠? 다음에 넘어가서 자, 우리가 자기 주식의 처분에 대해서는요. 이게 이제 2011년 전에는요. 이렇게 보세요. 자기 주식을 이제 가져왔어요. 가져왔으면 바로 지체 없이 팔아라 이거예요. 처분해라. 했는데 과거에는 그 상당한 시기 내에 처분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가 그거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사에서 결정을 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뭐 상당한 시기에 하라라는 조문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자, 볼까요? 그 342조에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처분을 할 때 정관을 정해놓고 있지만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은 이사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식의 처분을 어디서요? 정관 또는 이사에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거기 그 이사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 3번에 처분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자기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100만 주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팔합니까? 이때 처분이란 말은 파는 거죠. 누구한테 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각을 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결국에는 회사가 취득한 자기 주식은 우리가 소각, 그죠? 없애버리거나 팔거나 둘 중에 하나죠, 뭐. 그죠? 딱 아주 두 가지 정도로 되는데, 개정법에서는, 자기 주식을 그 상한 주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익배당이라든지 합병 교부금 지급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또, 자기 주식을, 담보로 정할 수도 있죠. 돈이 필요하면. 5번에 그 모회사의 주식, 다만 이제 모회사에 대한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342조의 개정으로 자기 주식의 처분 시기가 뭐, 상당한 시간 내에 처분하라는 제한이 없어요. 그때 없는데, 다만 모회사 주식을 취득했다. 모회사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6개월 내에 팔아야 돼요.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보세요. 원래는 자회사는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모회사가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원래는 자회사는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 안 돼. 이게 50% 이상이니까. 원래 안 되는데 또 예외로 되거든요. 근데 예외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우연히 취득했어. 그러면 몇 달 내?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중요한 것은 5번 펼치시고 모회사의 주식에 취득했을 때는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되는구나. 언더라인 볼까요? 개정법에서는 자 우리가 보통 배웠어요. 흡수 합병하면서 존속회사가 이제 소멸되는 회사한테
그죠? 합병의 대가 줄 거 아니에요.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때 합병의 대가로서 겨부금에 대한 주면서 또 자기의 모회사의 주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예외로 모회사의 주식은 살 수 있잖아요. 받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 밑에 합병의 겨부금을 주면서 우리가 모회사의 주식을 주식했을 때는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줄 때는 뭐 필요 없죠. 6개월 돈을 주는 거니까 겨부금일 때는 처분할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렇지만 이제 이런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의결권은 없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오늘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240페이지. 자, 이제 우리가 자기주식 취득과 또 이제 비견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상호주 소유의 규제입니다. 상호주 소유. 그래서, 상호주 소유의 규제. 그래서, 예컨대 뭐 크로스 오너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두 개의 회사가 서로 상대방한테 주식을 교환으로 가지고 있어. 그죠? 서로 맞받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A라는 회사와 B 회사가 여기에 주주 명부, 이 A 회사의 주주 명부에 보면요, B 회사가 들어가 있어. B 회사의 주주 명부에 보면 이 A 회사가 들어 있어. 그럼 그죠? 그 사실은 서로 똑같은 자본 가지고 두 개 만든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상호 교환적 주식 취득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시작했느냐. 그죠? 심지어 막 대기업 같은 경우는 3개, 4개 이렇게 막 서로 주고받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분 비율이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으로 규제합니다. 일단은 먼저 첫째는요. 상호주라는 건 첫째 뭐죠? 모자 간의 상호주죠. 모자 간의.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상호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모자 간의 모자는 아니지만 상호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10%가 준대. 그래서 일단은 이 모회사와 자회사는 인정하지만 이때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금지합니다. 항상 다시 보세요. 아까 봤죠?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럼 볼까요? 그림 보면, 자, 1번. 자, 모회사가 이제 영어로 페어렌트다. P죠? 선, 자식이야. 자, 우리가 그 모회사란 말은 뭐죠? 모회사란 말은 뭐죠? P가 S에 대한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이거 모회사예요. 50%를 초과해. 그러면 P가 뭐고 얘는 자회사란 말이에요. 그럴 때, 자, 보세요. P는 얘는 취득할 수 있어요. 그죠? P는 취득할 수 있어요. 뭐는. 근데 얘는 안 돼. 이쪽 안 돼요. 안 되는 게. 그래서 자회사가 모회사를 취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번엔 손자 회사가 나와요. 손자. 자, P라는 회사가 또 있어. 자, P가 S 회사에 대해서는 뭐죠? 모자야. 즉, 얘가 50% 초과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S 회사에 또 S2가 있어요. S2가. 근데 보세요. 그림 보면 이 S라는 자회사는 이 S1은 S2에 대해서 주식 가지고 있는데 이게 P 회사하고 S1 회사가 합쳐서 50% 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한 25%, 얘가 30%. 그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첫째, 보세요.
얘는 S1은 이 모회사에 취득할 수 없죠. 이건 원칙이죠. 원칙. 똑같이 손자도 얘의 주식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건 PS 합쳐서 이거니까. 사실은 얘들에 대한 손자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행사할 수 있지만 얘들은 안 되는 거죠. 행사가.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가운데형, 가운데형이 잘 나오죠, 시험에서. 즉 P는 S1한테는 50 초과. S1은 S2에 대해서 P와 S, 모와 좌우간 합쳤을 때 50% 초과니까. 그림 3은요. 자, 3은 이제 완전히 초과예요. 그러니까 P도 얘가 S1한테 50 초과했어요. 또 S1도 S2에 대해서 또 50 초과했어. 그러면 전부 다 못하는 거죠, 뭐. 그죠? 이렇게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취득할 수 없다. 한자도 취득할 수 없다.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은 모회사 취득금이라지만 돼 있지만, 실제는 그 앞에 뭐 빠진 거죠?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을 금지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그거가, 지금 그 그림은요, 요 그림이 요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조문이 더 어려워. 볼까요? 뭐. 자, 342도입니다. 자회사의 주식 취득입니다. 자, 1항. 다른 회사의 그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 나오죠. 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 이때 다른 회사가 자회사고 이제 초과한 회사가 모회사죠. 모회사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가, 즉 자회사가 이를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조문이 아주 어렵게 나왔어. 그죠? 근데 아직 이제 이해하셨죠? 조문을 보셔도 아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직접 모자회사라 말합니다. 요 1항이. 그리고 3항 보세요. 3항에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P죠.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에 있어서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그러니까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는 뭐예요? 아까 이거죠? 이거. P와 S가 합쳐서 50 초과해. 그럴 때 또는 자회사 가지고 있어. 또는 뭐예요? 또는 뭐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자회사가 얘를 50% 초과해.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있는 모와 자는 뭐예요? 그건 합쳐서 50%고요. 뒤에는 자회사는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50% 가지고 있어. 그럴 때는 이때 그 다른 회사는 또 뭘까요? 자회사의 자회사니까 손자회사지. 걔는 모회사의 자회사를 본다. 그래서 이걸 뭐 간접 모자회사다 하는데 손자회사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원칙적으로 자회사가 모회사 걸 취득할 수 없는데 예외로 두 가지죠. 1번과 2번. 첫 번째,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또는 회사의 합병과 양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외로 자, 여기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은 뭐예요? 이거는 100% 주는 겁니다. 100% 주는 거니까 100% 주는 거니까 당연히 예외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회사, 그 회사의 합병과 영업 전부의 양수도 예외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했을 때. 근데 아까 배웠죠. 근데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이렇게 예외적으로 취득을 했을 때는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돼요. 아까 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해야 됩니다. 이게 39년 안에
합병 교부 의무로 주는 회사 주는 합병이 배제된다. 이철성 교수. 아니 잠깐 넘어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가번은 이제 그래서 됐죠?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 교환, 합병, 양수, 그다음에 실행 이 네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100분의 50을 초과했을 때 얘기고 이건 2번은 합쳐서 된 것이고요. 따라서 예외적인 취득을 보셔야겠죠. 이건 포괄적 교환, 이전, 뭐죠? 예, 합병, 양수 하시는 거. 제가 옛날에 외웠을 때는 이제 이렇게 외웠었어요. 왜냐면 모회사,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모회사 나왔다면요. 모회사 나왔다면 포합전실 이렇게 그래서 포괄적 교환 이전, 합병, 전부 양수, 권리의 실행. 그래서 포합 전실 6개월 내에 처분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로 외워놓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기출 문제 보실 때는 쉽습니다. 문제 볼 때는 그냥 포합 전실 6개월에 처분하자. 이게 나와요. 딱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요. 됐죠? 자, 이번에는 자, 아까 자회사의 모회사의 주식 취득 안 했죠? 자, 이번에는 모자회사는 아닙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보세요. 아까 자회사와 모회사는 뭐예요? 자회사가 모회사에 취득이 안 되는 것이지 모회사가 자회사에 취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취득할 수 있지. 100%까지 다 할 수 있지. 그런데 비모자회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요거는 서로 안 되는 거야. 양쪽 다 안 돼. 양쪽 다. 그래서 보면 볼까요? 거기에 이제 이쪽에 뭐죠? 상호보유제 가지고 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369조 의결 거. 자, 사망. 회사와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회사 주식을 10분의 1의 주식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나 모회사의 주식 회사에 가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요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 이상 네가 10% 이상 주식을 가질 수 있어. 근데 10% 이상 주식을 보세요. 자, 보세요. B가 보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내 주식을 20% 가지고 있어, 20%. 그죠? 와가지고. 그러면서 얘 주총에 와가지고, 야, 내가 주주야. 나 대접해줘. 해가지고, 얘가 와가지고, 우리 회사 와가지고, 그죠? 우리 회사 와가지고, 이 말 좀 해. 그럼 그럼 얘가 20%이니까 불안하잖아, 얘가. 그러면, 얘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얘도 얘 거를 10%만 가지고 쓰면 돼. 얘 사면 돼. 할 수 있잖아, 시장에서. 야, 그럼 얘도 똑같이 하면요. 둘 다 의결권 행사 안 돼. 아셨죠? 방어하는 거예요, 그죠? 아셨죠? 그러니까, 야, 니가 했어, 내가 했어,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아셨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B가 A라는 사람이 몰래 주식 모았잖아요? 그럼 이 A라는 사람이 주식을 10%를 초과하는지 안 초과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는요, 보세요. 자, 342조 3회 조문에 있어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서 취득할 때는 그 회사에게 지체 없이 내용 증명 보내야 돼. 우리가 귀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죠? 그래서 얘가 통지하니까 얘가 아는 거지. 아셨죠? 근데 통지를 해요. 그럼 B가 다시 A 거 사겠죠. 10%. 그러면 상호 보유는 되는데 상호 보유 되지만 50%는 아니니까 뭐예요? 의결권은 서로 행사할 수 없어요. 그죠? 네, 그렇게.
물론 이제 거기에 판례가 타인의 신탁받거나 그렇죠. 아예 의결권의 대리권을 취득할 때는 이제 통지문은 없죠. 그건 대리권이니까 없습니다. 거기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2009년도 판례인데 한번 볼까요? 이처럼 이제 상법은 비모자 회사간의 경우에는 비모자 간의 회사는 보유는 하지만 상호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때 상대방 회사의 보유 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회사를 10분의 1을 초과하는 회사를 보통 참가 회사라고 그러고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대방 회사가 피참가 회사입니다. 하여튼 뭐 어떻든 그러면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 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했는지가 그러면 이게 기준일이냐 주주 명부 폐쇄를 하기 전에 기준일이냐 이거지. 그러면 기준일을 할 것이냐 실제로 소유한 날을 기준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보세요. 보통 어느 한 연도가 끝나면요. 보통 이제 보통 어떤 연도가 끝나면요. 보통 그 해 12월 31일 날이 보통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31일 날 되면 뭐죠? 30일 날 되면은 주주 명부를 폐쇄해요. 그죠? 그래서 이날이 기준일이야. 그죠? 그래서 이날까지 주주만이 나중에 이제 주총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요. 보세요. 그러면 이 사건은 지금 자, A가 A 회사가 Y 회사에 대해서 43% 가지고 있어. 근데 Y 회사가 B 회사에 대해서 92%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Y와 B 사이는 잘 사죠. 뭐 잘 살지.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2004년인데 2014년 12월 31일 날 그날이 이제 기준일이에요. 그죠? 주주가 확 뜨는 기준이야. 근데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B가 A에 대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주총이 2005년 3월 달에 합니다. 3월 18일이야. 주총은 다음에. 근데 이 기준일 후에 2005년 3월 11일 날 B가 A로부터 그죠? 자, A가 Y 가지고 있고 얘가 이제 보유사고 얘는 잘사예요. 근데 B가 A로부터 주식을 뭐죠? 이때 23% 샀어. 그러니까 보세요. 이 기준일 당시에는 B가 A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기준일이 지나서 요때 가서 한 거야 24%로.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A가 Y 회사에서 몇 프로죠? 43%예요. 얘가 가서 이제 주주총회 가서 이제 난장판을 치려고 그래. A가 Y 주총회, 이날 주총 가가지고 이 43% 가지고 가서 이제 딱 칠 거 아니야. 의결권을. 그랬는데 요 기준일 다음에 이 B가 얘한테, 뭐죠? 23%? 10% 넘죠? 샀어요. 그러면 A는 Y에 대해서 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죠? 네, 그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기준일로 본다면 얘는 행사할 수 있는데 우리 판례는 기준일이 아니고 실제 주총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판례는 A는 Y한테 가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실제 2015년 3월 18일 날 Y에서 주총 가가지고 A 회사가 43%에 해당하는 그죠? 거래를 행사해가지고 하자 Y 회사 주주들이 주총계를 취소했습니다. 결론은 판례가 우리가 의견이 없다. 뭐죠? 실제 의결을 하는 주주총회 날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왜 Y한테 행사할 수 없을까 보면요. 무슨 얘기 보세요. 올라가 보세요. 맨 올라가 보세요. 사망에 보세요. 사망에
거기 뭐죠? 모회사 및 나오죠.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나오죠. 다른 회사의 주식, 이때 다른 회사가 이제 A란 말이에요. 그 회사 주식을 10분의 1을 초과할 때는 이 다른 회사가 A죠. A 회사는 그 뭐죠? B뿐만 아니라 모 회사인 Y 회사에 대해서도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공격이 들어오면요, 이렇게 사는 거야, 10%를.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요, 바보가 되면 얘는 그냥 뺏기, 그죠? 임원도 뺏기고, 그죠? 이사 다, 그죠? 예, 이게 방어적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됐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 그 2007년도 등기직에서는요, 그런 말을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문제 나왔는데, 볼까요? A가 B한테 60% 가졌습니다. B가 C한테 50%야. 그러면 당연히 C는 A도 취소할 수 없고, B도 취소할 수 없죠. 그죠? 손자니까. 됐죠? 두 번째, A 회사가 B 회사 주식을 60% 가지고 있고, C 회사 주식을 20% 소유하고 있는 B 회사가 C 회사 주식을 30% 주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그러면 A, B가, 자, A가 30%, 그죠? 그 다음에 그죠? B가 25%. 자. 근데 얘가 A라는 회사가 C 회사 주식을 몇 프로죠? 25%. 얘가 25%고 얘가 30%예요. 그러면 얘가 행사할 수 없다. 왜? 이건 합치니까. 그죠? 모회사와 자회사가 합쳐서 50%가 넘으면 자는 얘를 행사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거기 2번이 그거예요. 플러스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A 회사가 D 회사 주식을, 그렇죠? 25%라는 건 뭐예요? 이미 벌써 넘었죠? 10%? 10% 이상 주식했을 때는 반드시 지체 없이 D 회사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A번에 4번에 A가 이 회사에서 45%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15% 했어. 그럼 뭐예요? 상호 10% 넘죠? 그러면 A도 E한테 행사할 수 없고 E도 A한테 행사할 수 없어요. 둘 다 할 수 없어. 중간에 A가 E한테 행사할 수 있다? 아니에요. 둘 다 행사할 수 없어요. 뭐죠? 10% 이상이니까. 이건 그 4번은 상호주에 대한 경우, 상호 10% 이상일 때는 뭐라고요? 양쪽 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양도 방법은, 자, 양도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실기라는 말을 하죠. 그 기한을 줬다는 얘기인데, 주식을 내가 양도 받았다면요, 주지명부에다가 이제 명의 개설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더 작게 말하면 이제 신주를 발행했을 때는, 신주 배정일까지 자기가 새로운 주식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거기다 명의 개설을 하지 않으면은, 그죠? 우리가 종전 양도인한테 그냥 배당이 돼요. 그죠? 네, 그런 취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A가 1000주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1000주 가지면 100주를 갖다가 신주를 주기로 했어요. 신주를 주기로 했어. 그러면 A가 B한테 1000주를 양도했어요. 그러면 둘 사이에는 당연히 뭐죠? A가 양도했으니까 이 1000주는 누구 거예요? B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 발생하는 100주를 받으려면 얘가 명의를 얘로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럼 얘한테 권리가 없는 거예요. 100주는 그 100주가 얘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따라서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회사 쪽에서 너한테 주주 인정할게 할 수 있죠.
그건 해석할 수 있지. 명의 개설을 하지 않은 그 주주를 회사 측에서는 인정할 수 있죠.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보세요. 회사 쪽에서는 얘를 인정할 수 있어. 근데 얘는 회사한테 인정해달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건 양면이 아니고 뭐죠? 편면적 구속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권 발행전은 봤었고요. 자, 명의 개설하는 것은 보세요. 자, 명의 개설하는 것은 명의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그러니까 보세요. A가 B한테 주식을 양도했으면요. B가 그죠? 그 B가 명의 개설업자한테 가서 B가 내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거예요. 따라서 명의 개설은 뭐예요? 양수인이 청구를 하는 거예요. 양수인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양수인, 양도인에 대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기명주식을 취득한 양수인만이 명의개설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양수인이. 양도인은요? 없어요. 양도인 통지하겠지, 그죠? 나번에 대리. 자, 우리가 주권을 양도할 때는 보통 뭐죠? 주권을 양도할 때는 보통 양쪽에 합의하고 플러스 주권을 교부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주든 그죠? 간이인도 하든. 자, 명의개설한 것은 이제 우리가 보세요. 거기 양수인을 합치고 양수인이 단독으로 회사에 청구하는 겁니다. 물론 주주 명부 폐쇄 기간 중에는 명의개설을 할 수 없어요. 물론 명의개설할 때 주권을 가져와야겠죠. 제시하고. 만약에 주권을 불소지 신고한 사람은 다시 발행을 받거나 반환을 받아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물론 4번에 주권을 제시할 수 없을 때는 주권 대신에 근데 주권을 분실했어. 그러면 재권 판결문 또 아예 주권 발행 안 했어. 그러면 주권 발행 전에 양수일 때 심지어 주금 납입 영수증 또 주식 양도 계약서란 양도 증서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자, 몇 가지 문제. 이제 1번. 회사는 주주 명부의 명의 개설한 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리를 입증해서 주주로서 권리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판례는 판례는 그 회사 쪽에서는요 명의 개설하지 않은 사람을 회사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 대항력, 추정력, 매천력 가지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명의 개설하지 않아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주식 신주를 준 다음에 6개월이 지나도 주권을 발행 안 합니다. 주권을 발행 안 하는데 주권을 발행 안 했는데 어떻게 주권을 주겠어요? 양도할 때. 그래서 그럴 경우 대항할 수 있고요. 또 명의 개설을 부당하게 거절했으면 당연히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질 주주일 때도 명의 그죠? 주주명부 기재와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옵션권을 보겠습니다.